승선을 못할 승객, 승객인데 승선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국민의힘과 좀 관련돼 있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대표적인 친윤 인사 이렇게 꼽히신 분이니까 이철규 총장이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무게감을 있게 의원들이 통상 받아들여요. 근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것도 의원총회니까 의원들이 다 있는 앞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항해하는데 멀쩡한 배에서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 압축하면 배를 침몰시킬 만한 승객은 배 타면 안 된다. 이거는요. 듣기에 따라서 간단하지 않아요. 의원들 앞에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자, 그럼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뭐가 비유를 한 것 같잖아요. 당연히 해석이 나옵니다. 두 명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건강한 비판이나 의견 제시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사실에 기하지 않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는 데 있어서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노력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당이 하나로 가는 데 있어서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본인 마음에 안 들어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 이철규 사무총장도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무슨 발언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일반적인 얘기로 보입니다. 이게 진정성 있는 발언인지 아니면은 흠집내기 위한 발언인지 정말로 감정을 가지고 하는 발언인지 그게 다 보입니다. 말한 본인은 알겠죠. 사실 기자들과 뭐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따로 영상에는 없지만 기자한테 추가 설명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도대체 누구를 말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다 알잖아요.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이 나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요. 자, 그래서 궁금합니다.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께 이철규 사무총장이 말한 배를 침몰시킬 승객은 승선 못한다. 이 승객은 과연 누구를 말한 걸까요? 이걸 좀 써달라고 미리 질문 드렸거든요. 우선 차재현 교수님. 차재현 교수님 이따 화면 좀 뭐라고 쓰신 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철규라고 썼습니다. 이철규 총장이 얘기했는데 이철규라고 쓰셨어요? 저는 뭐 이철규 총장이 결국은 지금 배를 침몰시킬 승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아니 이철규 총장이 그런 승객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그럴 수 있다. 본인의 발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저는 이게 분란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자로 써놨는데요. 아마 이철규 총장은 제가 철자를 두 개를 썼어요. 하나는 밝을 철자를 썼고 하나는 그러니까 이철규, 그러니까 물론 이분의 그러니까 이 한자 써가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만 위쪽으로 뭐냐면 밝을 철자에 부르짖을 규라는 이야기는 아마 본인은 상당히 옳은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본인의 취지는 저런 뜻으로. 저런 식으로 자기는 상당히 우리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이 배를 밝은 미래를 위해서 부르짖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경고를 한다고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볼로 갈 철자예요. 좀 아래쪽 좀 잡아주세요 다시. 요철할 때 나오는 철자거든요.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소리죠. 지금 그러니까 잠깐 지금 차재현 쓰신 거 좀 잡아주세요 영상. 그러니까 볼로 갈 철자거든요. 이게 요철할 때 철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철규 총장의 이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당학과 통합에는 아주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철규 총장은 이 말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 몇몇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거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윤상현 의원이에요. 윤상현 의원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수도권에 참패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대통령하고 장관 말고 지금 김기현 대표나 당이 지금 보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중요할 때 여당의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잼버리가 실패했다고 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책임도 있는데 기성전 문재인이다. 문재인 정권만 타대가지고 어떻게 중도 그러니까 지금 이 확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철규 총장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윤상현 의원을 겨냥했다고 한다면 당내의 건전한 비판의 통로가 사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배가 침몰할 수 있다는 위기를 고지한 승객의 그 입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상당히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입을 닫게 만들어버리면 예.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철규 총장이 예. 상당히 상당히 튀는 발언을 통해서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게 지금 이 배를 예.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승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승객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그 승객 아니냐. 약간 다른 각도에서 약간 뭐랄까요 역발상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이 내용이고요. 그러면은요 일단 이거는 국민의힘 소속이신 저 윤기찬 변호사한테는 일단 윤기찬 변호사 쓰신 걸 한번 볼까요? 뭐라고 쓰셨는지를 일단 잡아주세요. 윤기찬 변호사는 뭐라고 쓰셨어요 지금?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라고.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심하자라는 취지인 것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전에 그 이준석 당대표와 관련돼서 사실 당이 굉장히 혼란이 컸었잖아요. 근데 그런 혼란이 총선 직전에 있게 되면 큰일인 것이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 위태위태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경계심 갖자라는 취지였고, 만약에 굳이 이걸 이제 호사가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당에 승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당직이 정지돼 있거나 아니면 당적이 없거나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으면 승선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승선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그러면 승선을 이미 안 한 분을 얘기한 거다 그 뜻입니까? 혹시 밖에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현재 당원의 자격은 있지만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 분이거나 뭐 이 정도로 물리상 해석이 되는 것이고, 혹시 그 승선이라는 의미는 총선 공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해석인 것이죠. 큰일 나는 해석입니까 그거는? 저는 뭐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 그런 큰 혼란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줄 말을 저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말일 수는 있어요. 저 이철규 총장의 말이 뭔가 쓴소리도 해야 되겠죠. 근데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SNS라는 걸 일방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국회의원분들은 서로 간에 다 연락처도 알 것이고 회합의 이런 기회도 많을 텐데 굳이 SNS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그것이 반영되거나 정말 반영 안 될 때 그때는 이제 당원한테 호소를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런 절차적인 순서는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뉘앙스가 숨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혹시 당내에서 의원분들이나 당원분들이 약간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거나 그런 반응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전에 한번 여러 가지 찌라시도 돌았잖아요. 그래서 명단처럼 뭐 돌고 됐는데 저런 부분이 이제 조금 민감하게 다가올 텐데 뭐 찌라시에 대해서는 다 수습이 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총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천 문제는 지금 불거질 시점은 아닌 것으로 알고들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화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영상을 하나 좀 두 분 남으셨는데 일단 두 분은 굉장히 약간 말씀하신 분 약간 일반적이다 약간 그런 쪽에 말씀하셨는데 다음 준비된 영상은요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동안 약간의 당 또는 어떤 지도부에 대한 쓴소리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영상을 좀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께서 정치를 안 해보셔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완전히 장악을 했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총선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100개 정도 될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민주당 계열이 한 180개 정도 할 거다. 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물난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굉장히 이게 적신호인 거죠. 그렇죠. 수도권 위기는 맞습니다. 수도권 위기뿐만 아니라 총선 자체가 위기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못 넘어가잖아요. 수도권은 거의 몰살됩니다. 이제 이대로 가다가 총선에서 과반은 고사하고 완전한 식물 정부로 이제 전락하는 거죠. 쓴소리 그동안 하신 분들 걸 압축적으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최수영 전 위원. 자 이철규 총장이 말한 승선 못하는 이 승객 누구를 말한 걸까 설명해 주시죠. 뭐 지칭을 저도 정확히 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 말에 담긴 함의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의 말을 흉내내면 위험하다라는 경고성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경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죠. 왜냐하면 자 지금 당 안팎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브랜드와 지지율로 치른다. 이거는 뭐 거의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국민의힘이 이제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평가받고 지지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받는 거지만 거기에 앞서서 결국 내년은 이제 3년 차 윤석열 정부이긴 하지만 실제로
거여의 그 발목 잡혀서 아무 일도 못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일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 그렇다면 이 총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지지율과 브랜드로 선거를 치른다가 이게 핵심 기본 축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위험한 발언들을 하거나 반대되는 발언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로 승부 치르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기라든가 혹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일 경우에는 그건 이철규 의원이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노를 거꾸로 젓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발언하면 안 된다. 물론 이철규 총장이 수도권 승부의 중요성을 모르겠습니까? 예. 수도권이 지금 그렇게 아주 썩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알고 하는 거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아도 여기 힘을 실어줘야 한다. 예. 그런데 자꾸 이렇게 분열성 발언하면 이거는 사무총장으로서 매우 위험하게 받아들인다는 시그널을 전 주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누구처럼 저렇게 위험한 얘기 하지 마라. 그렇죠. 이 뜻인데. 그 뜻으로 받아들인 게 맞고. 그러면 여기 쓰신 두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예측이 못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더 궁금한데 사실은요. 사실 지금. 뭐 이 두 예. 분이 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선거 전략이 또 확장성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뭐 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예. 이런 두 분의 어떤 말하자면 이철규 총장의 말 표현을 빌리면은 노를 거꾸로 젓는 행위. 이거는 분명히 당을 분열로 빠뜨릴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측면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전 의원이 애둘러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하면 안 된다라고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승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이번에는 김종욱 전 행정관은 누굴 쓰신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는 무섭죠. 이철규 의원이면 윤핵관에다가 공천의 실무를 총괄하는 분이 사무총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공천을 연상시키지 않을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봐요.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말이 그렇지 선거 준비하시는 분한테 지금 8개월 남은 선거는 거의 목을 매는 상황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저는 이제 확인 사살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이 세 명은 확인 사살한 거죠. 확정입니까 그러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에다가 안철수 의원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근데 이 두 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있겠죠. 뭐 이거 계속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 말한 그 승객이다 지금.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배에서 나와야 될 분일 것 같고요. 밑에 또 정조준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말 잘 들어 이런 뜻이겠죠. 그건 누굽니까 저거는? 윤상현, 하태경, 김웅, 신평. 그러니까 최근 신평 변호사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뭐 국회의원들 현역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말 잘 들어라. 저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그 자기를 디스하는 얘기 같아요. 배에 구멍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뭐가 노를 거꾸로 배에 구멍을 배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뭐 배를 침몰시킬 승객 얘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거면 구멍이 뭔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최수근 상병 문제, 오송 참사 문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잼버리 문제, 방송장악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사람을 공격하시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앞으로요. 국민의힘은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배를 침몰시키는 발언을 할 때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서 자기 당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남의 당이 얘기하면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공격하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분이 오늘 답변을 보니까 네 분 모두 개성이 있으신 답변들을 적으셨어요. 다 뭐가 이렇게 똑같지는 않고요.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 해석을 다 다양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여기 패널분들 이름에 이 판넬에 이름이 적히신 분은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해봤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가 좀 하나 있는데 이 최근에 잼버리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파행이었고 그랬는데 지난 6일이니까 잼버리가 열린 기간이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오세훈 시장한테 직접 했대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지금 잼버리 거기 새만금 떠났는데 서울시에 지금 잼버리 참가들 많이 와 있는데 뭐 좀 잘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실 오세훈 시장이 그 며칠 뒤에 휴가를 갈 예정인데 휴가를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잼버리 참가자들 위한 어떤 프로그램 뭐 챙기는 거 이런 거에 아주 전적으로 도움을 줬대요. 그리고 끝난 뒤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잼버리 잘 마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 서울시에 감사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좀 최근에 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잼버리 등등등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We've prepared various kinds of programs and experiences for you. Especially, you can enjoy various kinds of programs. And if you feel some inconvenience, you can call 120. 자, 오늘 저 영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는 게 이게 주목받는 거는요. 사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오 시장의 관계가 뭐 그다지 가깝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전화로 요청해서 도움도 요청하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도움도 주고 휴가도 취소할 정도로 뭔가 성의를 보이고 뭐 이런 모습이 최근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그다지 가깝지 않았다라는 시각이 등장을 했을까? 그걸 짐작할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제가 복지부 장관을 인선을 한다 그러면 평소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왔고 그리고 아주 잘 정리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복지 전문가 그런 분을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 기준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기대가 큰 후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습니다. 시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지난해 3월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용산 이전 문제가 큰 이슈였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거를 약간 반대 의견이 저 정도면 신중론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께 오세훈 시장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뭐 용산 지역 추가적 도시 규제 없다는 방침 전달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서 뭔가를 전달했는데 그게 사실은 받아들이거나 관철된 건 아니죠. 그리고 다른 설명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가까운 거 아니고 또는 뭐 서먹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최수영 전 의원. 뭔가 서먹한 관계가 가시고 이제 이른바 정치권의 밀월 관계로 잼버리를 계기로 밀월 관계로 가는 문이 열린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제가 보기에도 터닝 포인트가 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 예, 사실 지난 5월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사실 오 시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서먹하고 그다음에 관계가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는 일반적이었는데 오 시장이 그동안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저 대구에 가 있는 홍준표 시장처럼 현안마다 목소리 내는 게 아니라 아주 낮은 자세, 이른바 로우키로 나가면서 본인은 서울시에만 집중을 했어요. 게다가 사실 지금 우리가 물가 문제 때문에 많은 사실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이 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버스 요금 올리는 게 굉장히 현안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서울시의 현안이죠. 그리고 현안이요. 서울시가 얼마나 올리냐에 따라서 전국이 또 따라갑니다. 예. 약간 선도마 같은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0원을 얘기하다가 이번에 정부 기조에 맞춰서 150원으로 인하해서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노선에 협조한 셈이겠네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느 방송사 토론에 나가가지고는 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한데다가 이번에 잼버리가 딱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선 오 시장이 바로 그랬다고요. 이거 우리 서울시의 행사처럼 해라. 서울시가 유치한 행사라고 인식하고 하라고 본인 휴가도 취소하고 본인이 뭐 그 한강 현장 또 숙소까지 가서 숙소에서는 혹시나 무슬림들이 돼지고기 먹을까 봐 그런 음식까지도 면밀하게 구분해서 하라는 점검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디테일한 측면에서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오히려 서울시가 사실상 상암동에서 마지막 잼버리까지 행사하면 행사하면서 서울시가 굉장히 이것을 거의 아는 셈이 됐거든요. 마지막 잘했던 거 이런 것까지 굉장히 윤 대통령의 조금 눈에 들어온 것 같고 마음에 좀 흡족한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또 하나 추가한다면은
내년 총선도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 시장이 갖고 있는 예. 중도 확장성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당장 출마하지 못하죠. 오 시장이 시장직 그만두고 국회에 나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예. 오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브랜드, 그다음에 좋은 아이덴티티 이런 거를 좀 약간 국민의힘에 좀 접합시키면서 활용하고 또 많이 또 구청장들과 인연이 있는 좋은 그런 인연까지도 총선 전략에 조금 앞장 세우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조금 정치적 의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오 시장에 좀 공간이 열렸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확장성 있는 것도 플러스된 요인도 있겠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좋은 말하자면은 그 한동훈, 원희룡에 이은 또 하나의 카드가 하나 생긴 건 아닌가라고 분석합니다. 차재원 교수님은 지금 최수영 조님은 해석을 쫙 가서 또 하나의 대선 관련 카드가 생긴 거 아니냐까지 해석을 했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찬스가 어떻게 본인 입장에서 굴러 들어온 복이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찬스. 못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휴가를 취소했지만 과연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전화 받았을 때 이거 귀찮고 짜증난다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니다. 이거 전 저로의 찬스라고 생각했고요. 대통령 어떤 지자체 대통령이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휴가 있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정말 좋은 찬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상당히 이 잼버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금 국격이 추락된다고 할 때 구원투수로 짜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셈이 됐다. 그런 셈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잼버리가 이 지금 6년 전에 그러니까 전북도가 아주 지금 모든 힘을 다해서 지금 이 유치한 대회잖아요. 사실은 전북도 또 전북도지사가 부각되어야 될 찬스인데 본인은 일종의 소위 말해 망해의 소득,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소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서울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상당히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행사를 나름대로 무사히 치러낸다?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하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궁금한 건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정치권의 시각이 사실은 서먹서먹하고 거리감이 있다. 그리고 약간 뭔가 이렇게 그다지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의 시각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그럼? 저는 바뀔지는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오세훈 시장을 새로 보는 하나의 계기는 됐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 지금 4만 명이 넘는 이 잼버리 참가 대원들이 만약에 지금 전북을 떠난다고 한다면 가장 많은 대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게 서울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당연히 서울시장한테 상당히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딴 사람도 윤 대통령이 SOS로 손을 딱 내미는데 그걸 본인이 딱 잡고 제대로 해주면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 신뢰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서 아까 지금 보니까 어제인가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서울의 그러니까 이 브랜드입니까? 지금 로고 명칭을 보면서 넣었는데 그게 이 서울 마이 소울이잖아요. 새로 만들었어요. 그 편대로 한다면 아마 오세훈 시장은 잼버리 마이 찬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저로의 찬스인데 문제는 같은 경쟁을 하는 홍준표, 원희룡, 또 한동훈 이런 분들은 다시 보자 오세훈 나름대로 앉아 벽에다 써붙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혹시 어떤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하실 분이 있다는 것 같은데요? 윤기찬 변호사. 저는 이제 대통령이 원래 정치인보다 행정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행정가로서의 면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보여지는 게 오세훈 시장이 알려진 거에 따르면 온열 환자가 잼버리 영내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60명이 발생했을 때 아마 서울시의 간부들을 소집해가지고 준비를 했다 그래요. 혹시 분명히 이게 문제가 생기면 전국이 도와줘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미리 대비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협조 요청을 하고 나니까 바로 그 조치가 된 거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걸 대통령이 아마 그런 행정적 준비나 행정적 이런 능력을 이번 기회에 느끼신 거는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저런 이제 전화까지 하셔서 격려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겐 찬스가 된 시점. 근데 또 누구에게는 뭐지 갑자기 이런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좀 이렇게 해석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뭔가가 물밑에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저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잼버리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희석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건 다른 문제다. 또 하나는 아직 3년 8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선. 제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동영 후보를 매우 좋아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또 가장 크게 싸운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좋아할 게 아니라 실패한 잼버리를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한 서울시장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된다 생각합니다. 김종주 전 장관 살짝 이렇게 살짝 건드셨어요. 그러면서 봐야 됩니다. 시간 많이 남았어요. 이걸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